전국 언론노조를 비롯한 8개 언론현업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이 내란 동조 및 옹호 보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와 방송사 3대 직능단체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더니 기자회견을 다 같이 모여서 한 것인데요. 이에 보수 성향 MBC 제3노조가 비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이 왜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과 좌파들은 물론 민노총 언론노조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좌파 진영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는 급기야 8개 언론현업단체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이런 언론단체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와 방송사 3대 직능단체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더니 기자회견을 다 같이 모여서 한 것으로 초록은 동색이라는 것이 이 자리를 통해 입증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왜 이렇게 기성 언론의 보도가 편향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렇게나 많은 언론단체들이 모두 다 한 통 속인데, 이런 구조 속에서 양심 있는 기사가, 진실된 기사가 단 한 줄이라도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제 이들 언론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편향됐는지 단박에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 단체들은 어제 일부 언론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탈을 쓰고 내란 종범 역할을 자처하는 일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라는 말을 거들먹거리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유튜버들을 고발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은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이른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응답률이 4.7%에 그쳐 일반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 이런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어디 그렇냐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여론조사, 여러분들 당장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리얼미터이지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 12월 2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52.4%, 국민의힘은 25.7%의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응답률이 6.9%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2월 3주차에 들어서는 민주당 50.3, 국민의힘 29.7로 조사됐는데 그때 응답률은 5.1%였습니다. 그리고 12월 4주차에서는 민주당 45.8%, 국민의힘 30.6%, 응답률 4.6%였고 1월 첫째 주차에 들어서는 민주당 45.2, 국민의힘 34.4%, 응답률 4.9%로 뚜렷한 여당 지지율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나 언론노조 이 여론조사를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었죠. 이처럼 ARS 방식의 응답률 4.6%의 여론조사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응답률이 낮게 나오는 게 태반이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저러고들 있는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언론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부 언론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면서 언론의 탈을 쓰고 내랑 종범 역할을 자처하는 일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언론사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석기처럼 내란 범죄자가 있다면 당연히 엄정히 처벌해야 맞는 거겠지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즉 최고 권력자이자 국민 다수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하는 것은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내란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지금 언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면서 공소가 제기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확정짓고 내란 수괴라고 지칭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매주 주말 광화문 광장에는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야말로 역대급 인파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이들 국민들 모두를 극우 세력이나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선전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들의 행태를 두고 독재라는 말이 연상된다, 전체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이 연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독재라던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이거 뭡니까? 반론부터 막는다는 겁니다. 상대의 반론부터 막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명명하고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입부터 막는 이런 행태들. 자, 이것도 모자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행태까지 보이는 이들을 어떻게 민주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여론조사상에서도 나타나듯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우파층에서의 지지율은 거의 회복했고, 자, 이제 보수우파를 넘어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찰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도층이 완전히 넘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섣부르겠지만 처음에 비상계엄을 처음에 비상계엄으로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소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지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민주당 얘네들이 도대체 나라와 국민을 손톱만큼이라도 걱정하는 정당인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민심도 요동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고 또는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비상계엄을 대통령께서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자는 언론과 국민들을 모두 내란 종범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며 몰아세우는 이 언론단체들. 자, 이게 정상이냐? 도대체 정작 내란은 누가, 어느 세력이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점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정권이 바뀌고 가장 먼저 했었어야 할 일이 바로 언론개혁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인데, 김홍일, 이동관 그리고 이진숙마저 탄핵하면서 이 언론개혁이라는 것을 방해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MBC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것이고, 이 탄핵 정국에서 선전선동을 도맡아 하면서 좌파들의 성지가 된 것인데요. 자, 바로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왜 시급한지, 왜 절실한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